자, 이제 여러분들 사회 신분 제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분 제도가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좀 살펴볼 텐데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는 정말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먼저 자 1992년 항상 기준점 잡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신분 제도를 우리는 양반 나눠 보면 양반, 그다음이 중인, 그 다음이 상민, 그 다음에 천민. 자, 이렇게 조선의 신분 제도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하는 요 신분 제도로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이 양반, 중인, 상민 이들 있잖아요. 예, 이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인이라 그래요. 양인. 네, 이들을 우리는 양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양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양인. 그런데 이 양인은 어떤 의무가 있냐면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조세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의무가 있으니까 또 그에 대한 혜택도 있어야죠. 그죠? 어떤 혜택이 있냐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어요.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선생님 상민도 일반 백성도 과거 응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뭐 수능 아무나 보니?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알바하면서 무슨 수능을 봐. 그거 불가능하다고요. 매일매일 돈 벌어야 되는데. 그죠? 똑같은 거예요. 비록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제 이런 어떤 신분 제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양반은 누구냐 이거죠. 양반은 이 양반은요. 양반은 이 문반과 무반을 합쳐놓은.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쪽. 문반과 무반을 합친 것을 양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인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중인. 자, 이 중인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류와 어떤 부류로 나눌 수 있냐면, 먼저 서얼들이 있습니다. 서얼. 자, 이 서얼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서자와 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서얼은 뭐냐면 첩의 자식들 얘기하는 거야. 서자는 양인 첩의 자식, 얼자는 천민 첩의 자식. 엄마 신분이.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문과에 응시할 수가 없어요. 문과 응시가 안 돼요. 문과 응시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높은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얼들의 한계야. 왜 있잖아, 여러분.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제 신세가 한탄스럽사옵니다. 이게 서얼. 홍길동 신분이 서얼이라고요. 그들은 중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됐죠? 참 분명히 양반 피가 흐르는데, 그죠? 이걸 또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원래 오리지널 중인들, 이 기술 관련들, 기술과 관련된 그런 중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의사, 뭐 그다음에 뭐 법률 전공 또는 약 짓는 사람들, 또는 하여튼 그 하급 관리들 있잖아요. 하급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중인에 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술 관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민들을 볼게요. 자, 이 상민들이 일반적으로 이 상민들이 세금을 대부분 납부한다고 보면 돼요. 조세, 공납, 역을 대부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을 볼 텐데, 자, 이 천민들 중에 누가 있냐면,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바로 백정이 있습니다. 선생님,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백성이라면서요. 네, 조선의 백정은 소잡고 대잡고 천민.
맞습니다. 이제 맞아요. 이제 백정이 있고 여전히 조선 시대에도 노비가 가장 많아요. 천민에는 노비가 가장 다수를 이루고 있다. 요게 이제 조선 전기 그 신문 제도였어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도 그렇지만 이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는 완전히 뒤바뀐다. 완전히 뒤바뀐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완전히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달라. 전쟁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 자, 1592년 그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전쟁을 거치다 보니까 뭐 국가의 재정이 막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추락에 추락을 거듭합니다. 국가 재정이 아주 추락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조선 후기에 여러분들 왜 농사를 지어가지고 좀 돈 좀 버는 사람들 그들한테 이제 명의직을 주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들 왜 균형법에서 왜 선무군관포 봤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납속책과 공명첩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해요. 납속은 뭐냐면 납부하는 거예요. 뭐를? 공물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반직을 주는 거야. 대표적인 게 공명첩이야. 양반 임명장을 주는데 이름이 비어 있어. 내 이름만 쓰면 그 양반이 되는 거야. 와. 양반 되기 참 쉬워요. 그죠? 양반 되기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거. 이게 좀 조선의 모습이야. 원래 여러분 양반의 인구는요. 전체 인구의 7%가 채 안 돼요. 정말 적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 갑자기 양반들의 인구가 60, 70, 80 막 늘어나요.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짝퉁 양반들이 증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확률적으로 짝퉁 양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저희 집에 족보 있습니다. 아, 족보 어떻게 좀 낡았나요? 그럼요. 엄청 낡았습니다. 그렇죠. 요때가 지금부터 한 300년 전이니까 300년 전에 새삥 족보를 구입하셨으면 지금쯤 아주 나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저도 이게 맨날 경주시 하는데 족보가 없어요, 저희 집은. 아예 족보조차도 없어요. 네. 족보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양반이면 족보 없을 수도 있고요. 진짜 양반이 아닌데 족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몰라요. 워낙 이 당시에 이 짝퉁 양반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모습들이 벌어진 거다. 왜 이제 너도 나도 양반이 되려고 했냐면 양반이 되면 명예도 있지만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양반이 되면 특혜가 주어져요. 어떤 특혜가 주어지냐면 바로 양반은요. 군역을 면제해요. 네, 군역을 면제받아요. 군대를 안 가요. 그러니까 포를 안 낸다는 얘기예요. 혜택이잖아. 이렇게 곡식 내가지고 군대 빠지면 좋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납속책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을 사서 바로 양반이 되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신문제는요. 양반 수가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 수는 감소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반들의 변화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양반 출발. 양반들은요, 자, 이렇게 변합니다. 이 양반들이 분화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앞 강의에서 배웠죠. 환국정쟁 배웠죠. 이 환국은 뭐냐면 일당전제야. 일당전제가 되면서 권력의 줄에서 떨어져 나가면 게임 끝. 더 이상 중앙 권력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향촌에서 그냥 양반님 네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향반이라 그래요. 향반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환국정쟁을 거치면서 이제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는 권반 또는 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나서 향촌에서 그저 양반입네 하는 향반.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그것도 안 돼. 몰락했어.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돼. 우리 집 족보 있어. 족보를 누가 사겠대. 그냥 가져가. 먹을 거나 좀 줘. 이런 몰락 양반들. 그들을 뭐라 하면 잔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반들이 이제 드디어 분노하는 거예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 지금.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중인들 볼게요. 중인. 자, 중인들. 자, 먼저 서얼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서얼들이 올라옵니다. 자, 어디로 올라오냐면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될 정도예요. 규장각이면 여러분 정조 때 만든 거 아니야? 초계 문신, 그죠? 거기에 검서관, 책을 연구하고 검사하는 어떤 그런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정조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서얼 출신의 박제가와 같은 인물들. 박제가와 같은 인물들이 등용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 나갑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모습들 보니까 서얼들이 그래도 좀 잘 나가니까 뭐야? 이 기술관들 역시 그래 그럼 우리도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상소를 올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청이라 그래요. 소청. 우리도 그러면 저 서얼들처럼 지위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제 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어쩌면 이런 액션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흔들 수 없는 신문 제도를 이제 흔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중인들, 사실 돈 좀 버는 사람들이 중인들이거든요. 특히 통역관들, 외국에 나가서 이 문물 교환하면서 돈 좀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양반들처럼 시도 짓고 글도 짓고 이런 동호회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변화들이 지금 중인층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민 볼게요. 상민은 지금 분화해요. 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상민층은 어떻게 분화한다? 네, 광작 경영이 가능해지면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영하는 이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로 분홍이라고 합니다. 분홍. 경영형, 또 이게 경영도 하는 경영형 분홍. 그런데 5명 중에서 1명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토지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여러분, 자본의 두 축이 뭐야? 자본주의 두 축이 자본과 노동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토지에서 떨어져 나와야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토지에 떨어져 나와야 노동자가 되니까 이 현상이 있어야 자본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이 조선 후기에 이런 모습 보이는 거죠. 즉 자본주의의 싹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임노동자들은 아까 얘기했죠. 덕대한테 이제 가서 저 오늘 일할게요. 그래서 일당 받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마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한 마을에 경영형 분홍.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이 있으니까 바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돈을 가지고 그렇죠. 공명초를 사는 거야. 공명초 사는 거야. 이거 사는 거예요. 이거 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야. 뭘로? 양반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양반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띠리리리리 띠리리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한 마을에 경영형 분홍들이 이제 양반이 됐단 말이야. 양반이 됐어. 그 양반하고 권력에선 좀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양반, 진짜 오리지널 양반이야 라고 하는 향반들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한 마을에 이런 그 경영형 분홍, 이런 그 분홍들이 있다고 한번 같은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향반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 저 상것들. 저 옷 꼬라지하고는 아유, 야, 지가 무슨 양반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분홍은 왜? 나 양반이야. 나 이제 공명초빠. 너 내 이름 있잖아. 최태성. 나 양반. 뭔데? 이런다고요. 자연스럽게 이 둘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 둘이 붙어요. 진짜 실제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 그래요. 그 향촌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인정하지 않겠죠. 그죠? 이들은 왜 우리도 돈 주고 샀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바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구향이라고 하고요. 예, 구향이라고 하고요.
이들을 이제 새롭게 양반이 된 신향이다. 이 구향과 신향 사이에 대립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사회에 신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 이제 볼게요. 자, 천민 한번 가볼게요. 자, 노비 있죠, 노비. 자, 이 노비들도요, 이제 해방이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못 살겠다 그러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냥. 예, 도망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양막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야 아예 노비들은 원래 세금을 안 내잖아요. 이럴 바에야 그냥 이 노비들을 그냥 해방시켜줘서 양민화돼가지고 세금이라도 되게 지금 양민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세금 안 내는 층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이들을 양민화시키자라고 해서 이들을 해방시켜주기도 합니다. 이 공노비 해방. 산업비 해방은 여러분들 이거는 이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들은 이제 갑오개혁 때나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일단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들. 이 공노비 해방은 순조 때 1801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분제가 해체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그 공고했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신분제가 이제 서서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경제는 지금 이 자본주의 어떤 그 싹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도 평등 사회의 모습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양란 이후에 조선 후기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살고 있는 이 방향으로.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 읽어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역사는요, 인간 자유의지의 확대를 향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